계속해서 탄도미사일 쏘면은 그냥 테헤란을 그냥 불태워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테헤란을 불태워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쟁 상황이 어떤가 보면은 이게 이제 바로 여러분들 34분 전에 올라온 기사인데 여기가 이제 테헤란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이 어디까지 가서 폭격을 때리는 거 하니까 동부 맨 끝자락에 있는 도시까지 이렇게 날아가 가지고 폭탄을 터뜨릴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공권 공중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공중을 완벽히 장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테헤란이 여러분들 이게 이란에 경험해 보신 분들은 비행기를 타고 가면 엄청나게 길다고 하거든요. 이 이란 영공을 통과하는 데만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여기 보시면 테헤란이 중간인데 중간에 끝자락까지 여러분들 전투기가 날아가지고 폭탄을 터뜨릴 정도가 되니까 그러니까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상태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이번 전향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도를 잘 제공했네요. 지도가 이란 여기가 테헤란은 뭐 우리 서울과 마찬가지로 핵 관련 연구시설이 많고 이번에 집중적으로 이런 폭탄을 터뜨린 데가 이제 고농축 우라늄이 저장돼 있고 계속해서 우라늄을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서 농축도를 올리는 나탄저는 이제 상당히 타격을 받아 가지고 이제 수개월 정도 걸려야 될 복구할 정도고 그다음에 산악지대에 있는 포르도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분산을 시켜서 이렇게 운영을 하네요. 오늘 이 지도가 아주 도움이 되는데 전부 나탄저 포르도 이 두 개가 고농축 우라늄을 여러분들 보관하고 있고 또 처리하는 시설이 있는 그런 장소니까 굉장히 귀한 정보를 제공했네요. 오늘도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면 거의 톱 기사로 이제 지금 이 전쟁 상황을 전하는데 이스라엘과 이란이 하룻밤의 교전 이후에도 그 각자의 입장이 강경책으로 치닫고 있다. 그런 내용이 좌현 상단 톱 기사로 다뤘네요. 그래서 뭐 이제 서로가 또 얼굴이 있고 하니까 이제 서로 양보할 뜻이 없는 거죠. 게임은 제가 볼 때는 이란이 절대적으로 불리할 것 같은데 전쟁을 끌면 끌수록 그래도 이제 뭐 정권을 유지하는 사람 입장에서야 경제가 타격을 받거나 이런 부분보다도 본인의 정치적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면을 세워서 이제 휴전을 하거나 그렇게 하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200발 정도를 쏜 것 같습니다. 탄두미사일을 200발 정도를 쏘고 그다음에 이제 드론을 뭐 한 200대 정도 띄운 모양이에요. 이란이 이제 200발 정도를 쐈는데 전부 다 대공 이름들 대미사일 방어망 아이언둠 같은 데 다 걸려들고 9개가 이제 텔아비브에 떨어진 모양입니다. 9발이 여러분들 9발의 미사일을 이제 방어를 못한 거죠. 9발 떨어졌는데 9발도 피해가 크네요. 민간인이 3명 죽고 그다음에 이제 X에 오르는 그런 텔아비브 상황을 보니까 건물이 상당히 여러분 참 전쟁이 참 비참하네요. 9발이 떨어졌는데 여기는 또 이제 다른 보도는 5발에서 7발 정도가 여러분들 떨어졌다. 그런데 어떻든 200발을 쏜 겁니다. 이게 이제 텔아비브 공항인 모양입니다. 텔아비브 공항. 텔아비브 공항 상황이 이 정도니까 피해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발을 쏴가지고 9발 정도가 여러분들 요격을 못했는데 그래도 이런 텔아비브 상황이 이 정도니까 참 전쟁이라는 것이 겁나다는 생각을 하네. 몇십 년 만들어 온 것을 완전히 여러분들 9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얼마입니까 4.5% 정도가 요격에 실패한 겁니다.
4.5% 정도가 요격에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보시죠. 이 텔아비브의 이 마전대거든요. 4.5% 정도가 됐는데 그러니까 참 200발 가운데 9발 정도 그렇게 이제 빗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거의 명중률이 95% 이상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피해가 큰 겁니다. 이스라엘의 국방장관 이름이 독특하네요. 이스라엘 카츠네요. 카츠. 이스라엘 카츠인데 이란이 이스라엘 민간인을 겨냥한 미사일 공격을 계속할 경우에 테헤란이 불타오를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한 거죠. 이걸 이제 테헤란의 수뇌부가 잘 새겨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화력이라든지 영공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제공권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진짜 테헤란을 박살을 내버릴 수가 있는 거죠.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앞으로 14일 정도 작전을 계속할 수가 있다. 14일. 그리고 6월 12주 정도 작전을 더 할 용의가 있다는 거죠. 그럼 2주 정도 이런 비행기가 한 100대씩 떠가 이런 포격을 가하게 되면은 남는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이란은 뭐 공업 같은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현재 이란은 석유가 GDP 한 40% 정도 차지합니다. 수출에. 그리고 수출 총량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주로 페르시아만인 남부 지역의 대부분 석유 화학단지가 대부분 다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전면전으로 가게 되면은 거기 타격을 받으면 진짜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거죠. 14일 토요일 밤 현지 시간이니까 70대 전투작전이 수행됐고 그다음에 테헤란만 40개 정도의 목표물을 겨냥한 그런 공격이 있었고 그게 테헤란 내뿐만 아니고 이란 서부 지역의 방공망이 완전히 와해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란의 전투기가 2시간 정도 테헤란 상공에 머물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그냥 자기 앞마당처럼 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란 상공에 이스라엘 드론이 24시간 작전을 벌일 정도로 완전히 제공권을 다 그냥 다 여러분들 뺏긴 겁니다. 완전히 장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공권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제 집 앞마당 드나드듯이 여러분들 가가지고 폭탄을 때리는 겁니다. 전쟁을 장기화하면 장기화할수록 이란이 많이 망가질 것 같은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또 생각이 다르니까 여기 보시면은 지금까지 이란에 대한 공격작전 가운데서 가장 깊숙이 이란 영내에 들어간 작전이 이번 작전입니다. 우리는 이란 서부로부터 테헤란까지 작전을 자유롭게 수행할 정도로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란에 침투했던 모사드 요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지탱하는 그런 미사일들이 파괴가 되고 레이더 시설들이 다 파괴가 됐기 때문에 거의 방공망 디펜스 시스템 자체가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이란은 아무것도 남지 않기 전에 협상을 해서 전쟁을 종식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하는 거죠.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이란의 핵과학자가 9명이 사망했습니다. 어제까지는 2명 사망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고농축 우라늄을 가장 많이 보관하고 있는 이스파한에 가까운 나탄저는 크게 손상이 됐고 그다음에 산악 지역에 있는 포르두는 일부만 경미한 타격을 받은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이란 혁명수비대의 최고직인 호세인 살라미 외 다수의 이런 고위 장군들이 사망을 한 그런 상태인 거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못을 박지 않습니까? 14일 동안
필요한 만큼 원하는 만큼 작전을 개시하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이 하기에 따라 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요리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전세는 완전히 기울어졌는데 국민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이란의 이제 수뇌부가 그렇게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뭐 이 나라가 또 신정체제니까 국민은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겠냐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